두 팀 간의 대결은 극단적으로 거칠게 플레이하는 것은 물론 노골적인 반칙과 보복이 이어졌고 심지어 경기 후 팬들 간의 충돌도 발생하며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증오에 가까운 라이벌전이라고 묘사하기도 하였죠. 안녕하세요, 맨인블랙입니다. 올 시즌 맨유는 지난 시즌과는 달리 예상보다 많은 승점들을 챙기며 리그를 나름 순항하고 있는데요. 사실 맨유가 다시금 우승 경쟁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약한 스쿼드를 가진 팀들을 이기는 것은 물론 라이벌 팀들과의 경기에서 승점을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유와 가장 치열한 라이벌 관계를 가진 팀을 꼽자면 바로 리버풀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혹은 같은 도시를 연고로 둔 지역 라이벌 맨시티가 언급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두 팀보다도 훨씬 격렬하고 서로를 증오하며 치열한 경기를 치러왔던 라이벌 관계가 있었는데요. 단순한 승부 그 이상의 관계이자 서로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랜 기간 싸워온 지독한 관계, 그 치열한 전장의 상대는 바로 리즈 유나이티드입니다. 사실 국내에서 리즈 유나이티드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것이 바로 이 리즈 시절이라는 표현일 텐데요. 한때 반짝하고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리즈 유나이티드의 찬란했던 시절을 빗대며 전성기를 뜻하는 유행어로 더 익숙하죠. 지금의 리즈 유나이티드는 리그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사실 이 리즈 유나이티드는 잉글랜드 1부 리그 우승 경험은 물론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전에도 꾸준히 맨유와 함께 우승 경쟁을 펼쳤던 강팀 중 하나였는데요. 이 리즈 유나이티드가 맨유를 만날 때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이벌 매치 그 이상으로 과열된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었고 잉글랜드 최악의 훌리건즘이라고 불릴 정도로 살벌하고 거친 이 두 팀 간의 경기를 우리는 장미전쟁이라고 부르곤 하죠. 그런데 맨유와 같이 빨간색을 상징색으로 두는 리버풀과 달리 리즈 유나이티드는 순백의 하얀색이 대표적 상징색인데 어떻게 이 두 팀 간의 경기를 장미전쟁이라고 부르게 된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맨유와 리즈의 이 살벌하고 치열한 장미전쟁에 대해 과연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쩌다 오늘날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게 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장미전쟁의 기원. 먼저 장미전쟁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15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영국은 겉으로 보기엔 탄탄한 하나의 왕국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당시 영국의 왕인 헨리 6세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에 정치적 판단이 어려운 것은 물론 국정 운영까지 마비가 되는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것이죠. 그 사이 영국은 프랑스와의 100년 전쟁에서 처참히 패배를 맛보게 되었고 잃어버린 영토와 바닥난 국고를 본 귀족들은 왕의 공백을 채우기로 결심하였죠. 여러 귀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세력은 요크 가문이었는데요. 이 요크 가문은 왕실 직계 혈통은 아니지만 왕실의 사촌 관계로 불리는 반계 입장으로 왕의 공백에 따라 언제든 왕위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죠. 하지만 왕의 부재와는 상관없이 왕실을 지키고 있는 또 다른 귀족 가문이 있었으니 바로 랭커스터 가문인데요. 지금의 왕실은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 우리가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친 랭커스터 가문. 사실 이 두 가문은 어느 한 곳의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왕위 쟁탈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정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누가 먼저 칼을 드느냐는 것이었죠. 때는 1455년 봄, 왕이 머물고 있는 소도시 세인트 올번스로 향하는 군대가 있었으니 바로 요크 가문의 군대였는데요. 요크 가문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전 왕실 군대와 최종 협상 시도를 하였으나 이내 끝내 결렬되었고 전쟁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왕실 군대는 요크 가문의 군대에게 처참히 패배하고 말았죠. 이후 내전은 점점 격화되어 대규모 학살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수십 년 동안 영국의 귀족사회와 봉건 질서를 소모시키던 중 두 가문은 결혼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함으로써 이 전쟁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훗날 역사가들은 이 전쟁을 요크와 랭커스터의 분쟁 또는 왕의 전쟁 등으로 부를 수 있었으나 두 가문의 상징 문장이 모두 장미였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장미전쟁으로 명명하게 되었죠. 18세기로 이어진 또 다른 장미전쟁. 18세기 후반 영국이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전환점에 들어서면서 오래된 역사적 대립은 새로운 형태로 되살아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왕제의 쟁탈을 위한 것이 아닌 돈과 사업 그리고 국가의 중심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었죠. 당시 산업혁명의 핵심은 섬유 산업이었고 그 중심에는 맨체스터와 리즈가 있었는데요. 기계화된 면직물 산업을 앞세워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한 맨체스터, 그리고 전통과 기술을 결합하여 양모 산업으로 영국 내 섬유 시장의 주도권을 지키려 했던 리즈.
즉, 이 두 도시는 단순한 섬유시장에서의 경쟁 구도가 아닌 수백 년 전 역사적 기억을 떠올리며 자존심 대결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맨체스터와 리즈, 각 지역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은 산업과 도시가 곧 우리들의 정체성이다 라고 인식하며 서로를 적대시하곤 했었는데요. 다행히 두 도시 간의 물리적 충돌과 같은 직접적인 폭력 사건은 없었지만 노동 현장, 의회, 그리고 시장 등에서 벌어진 그들의 경제 전쟁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냉혹했고, 사람들은 이 두 도시 간의 대립을 싸우지는 않았지만 항상 싸우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인식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두 도시 간의 전쟁이 어떻게 하다가 축구로까지 번지게 된 걸까? 때는 1965년, 당시 맨유는 맵 버스비 체제 아래 리그와 유럽 무대를 평정한 상태였고, 리즈 유나이티드는 돈네비 감독의 부임으로 급격하게 강팀으로 부상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두 팀은 상위권에서 직접적으로 우승 경쟁하는 것도 모자라 컵 대회에서도 빈번히 마주치게 되었고, 두 팀 간의 대결은 점차 과열되고 있었죠. 극단적으로 거칠게 플레이하는 것은 물론 노골적인 반칙과 보복이 이어졌고, 심지어 경기 후 팬들 간의 충돌도 발생하며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증오에 가까운 라이벌전이라고 묘사하기도 하였죠. 팬들 간의 충돌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두 팀의 경기가 있을 때면 경기장 주변에 경찰들을 대규모 배치하여 팬들 간의 충돌을 강력히 통제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분위기는 프리미어리그 출범전인 91-92 시즌 잉글랜드 1부 리그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리그는 맨유와 리즈의 2파전에 가까운 상황이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고비를 넘기지 못한 맨유는 끝내 우승 트로피를 리즈에게 내어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리즈는 기복이 매우 심한 상태로 90년대를 보낸 반면, 맨유는 퍼거슨 체제 아래 그야말로 전성기를 누리며 새 시대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했죠. 하지만 90년대 후반 들어서는 리즈는 유망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다소 공격적인 축구를 선보이며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올라가는 기적을 만들어내는데요. 리즈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지만 결승 진출이라는 벽은 높았고, 짧게나마 눈부셨던 진정한 리즈 시절은 모든 축구 팬들에게 강렬히 남게 되었죠. 이후 리즈는 재정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돌풍을 이끌었던 주역들 일부를 떠나보내게 되는데, 이때 라이벌팀인 맨유로 이적하게 된 선수가 있었으니 당시 수비수 세계 최고 이적률을 기록하며 맨유의 레전드로 남은 그 선수, 바로 리오 퍼디난드였죠. 그리고 2년 후 리즈의 성골 뉴스이자 맨유만은 절대 가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또 다른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비운의 꽃미남 선수 앨런 스미스였죠. 사실 리즈에서 맨유로 넘어온 선수는 이 둘뿐만이 아닌데요. 리즈에서는 비교적 찬밥 신세 취급을 받았지만 맨유에서는 맨유라는 제국의 문을 연 상징적인 인물이자 지금까지도 영원한 캡틴이라 불리고 있는 맨유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 바로 에릭 칸토나도 리즈에서 이적해온 선수였죠. 다시 리즈의 몰락으로 잠시 넘어가 보면 계속되는 재정난에 팀은 3부 리그까지 추락하며 무려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1부 리그에서 지워졌지만, 파르케 감독 아래 공격적이고 조직적인 전술이 정착되며 다시금 비상을 노리고 있는 리즈 유나이티드죠. 오늘은 이렇게 맨유와 리즈 유나이티드 간 치열하고 거칠었던 장미전쟁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번 시즌 펼쳐질 장미전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매우 기대가 되네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